있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A컷으로 준비한 사진은 최근에 시장의 하방 압력을 여러 가지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그 이미지들 좀 준비를 했습니다. 반도체 사진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란 쪽 중동에서의 리스크와 관련된 배 그림도 있고 AI와 관련된 이미지까지 함께 준비를 했는데요. 지금 상단을 막을 만한 여러 악재들이 좀 쏟아지면서 오늘 시장은 6,600선까지 이탈한 모습입니다. 121선을 내어준 다음에 하방이 점점 더 깊어지고 있는 국내 증시. 과연 이번 주 우리 시장이 반등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건들이 필요할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네, 우선 우리 시장의 위치가 지금 금융위기 때보다 더 낮아진 상황이라고 합니다. 코스피가 여러 가지 이슈들로 인해서 오늘 6,600선을 내어준 모습인데요. 반도체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감 그리고 중동에서의 이슈가 점점 더 격화되고 있다는 것, 그로 인해 유가가 급등하고 있다는 점 또한 시장에서는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고요.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감과 외국인이 반도체 기업들을 연일 매도하고 있다는 것 또한 시장의 상단을 제한하는 요인입니다. 특히나 레버리지 청산 압력이 국내 증시를 다른 해외 증시보다 더 크게 흔드는 요인 중에 하나인데요.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출시된 뒤에 시장의 방향성의 그 변동성이 굉장히 커졌었죠. 이번에도 레버리지 관련된 이슈들로 인해서 시장이 흔들릴 때 더 크게 흔들리는 요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의 20거래일 누적 수익률을 보게 된다면 마이너스 24%입니다. 일본 증시나 글로벌 증시 역시나 빠지긴 했는데 일본 증시가 11%가량 조정받은 것과 비교했을 때 2배 이상 더 빠졌다는 것도 레버리지에 대한 압박이 좀 시장에 심하게 작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이러한 이슈뿐만 아니라 한국의 10년물 금리가 60일간 지금 65bp가량 상승했다는 것 또한 기술주와 성장주에는 부담으로 작용될 수 있는데요. 금리가 인상된다는 건 당연히 지금 빚을 내서 투자하는 기업들에게는 부담으로 작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증시 하단은 도대체 어디까지일까요? 121선까지 내어주면서 시장의 저점이 어디까지인지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NH투자증권에서는 6,000선이 락 바텀이다라고 평가를 했는데요. 바닥 중에 바닥이다. 그러니까 모든 악재를 반영한 최저의 지지 구간이 6,000포인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NH투자증권의 근거를 보게 된다면요. 선행 PER이 약 6배 수준으로 금융위기보다 지금 굉장히 더 낮은 수준에 위치를 하고 있고 선행 PBR 같은 경우에 1.3배에서 1.4배로 추산했을 때 지수로 바꾼다면 5,800에서 6,250선 정도로 되는데 그 중간값이 6,000이기 때문에 6,000을 지지라인으로 평가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시장이 오늘처럼 급락이 추가적으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6,000선을 무너지게 된다면 2, 3일 내에서 빠르게 반등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이 부분 좀 참고하시면서 시장을 대응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이 크게 흔들리는 이유 중에 대표적인 이유는 주말 사이에 발표가 된 중국의 AI 키미 K3의 충격 때문입니다. 미증시 빅테크 기업들 역시나 일제히 조정을 받으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시장에서는 딥시크 이후에 또 다시 중국발 AI 쇼크가 찾아오진 않을까 좀 걱정을 하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중국의 문샷 AI가 오픈소스 모델의 키미 K3를 공개를 했는데요. 미국의 최상위 AI 모델에 근접한 굉장히 성도가 높은 성능을 자랑하고 있다고 하고요. 특히나 코딩 평가에서 높은 경쟁력을 확인을 했다는 점을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오픈소스 그러니까 누구나 이용 가능하고요. 비용이 굉장히 낮은 저비용 전략을 꺼내 들었다는 것도 시장에서는 사용자를 좀 뺏길 수 있다는 우려감으로 커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금액적인 부분을 보게 된다면 100만 토큰을 기준으로 입력에는 $3, 출력에는 $15 정도로 추산이 되는데 이게 GPT 최신 버전과 비교했을 때 한 40에서 50%가량 저렴한 비용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AI 추격이 점점 더 거세질수록 미국 역시나 AI에서 가격 경쟁이 진행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된다면 빅테크 기업들은 수익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이 부담감 속에서 데이터 센터에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데 무리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반도체 캐펙스의 투자 역시나 좀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라는 우려감이 나오면서 빅테크 기업들뿐만 아니라 국내 반도체 기업들도 오늘 일제히 조정을 받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중국의 AI, 이런 저비용 AI가 확산되는 게 정말 시장에는 악재로만 해석할 수밖에 없을까요? 다음 장을 통해서 알아보시죠.
비관론과 이에 대해 반론을 하는 근거들이 좀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비관론적인 측면에서는 지금처럼 저비용 AI가 확산이 되게 된다면 GPU, 그러니까 고성능 GPU의 수요는 감소할 수밖에 없고, 그러게 된다면 빅테크의 수익성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투자를 축소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국내 기업들까지도 흔들릴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시장이 좀 피해를 받았던 게 태양광이나 2차 전지가 중국의 가격 경쟁에 밀리면서 피해를 받았었는데, 이게 반도체에서도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시장에서는 비관론적인 측면에서는 바라보고 있는 거고요. 이에 대한 반론으로는 AI 비용이 하락하게 된다면 일반 사용자 그리고 기업들 역시나 서비스 이용을 더 많이 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됐을 때 수요가 확대되면서 데이터 센터에 대한 그 수요는 여전히 지속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용자들이 많은 양을 사용하면서 AI에 대한 시장은 보다 더 빠르게 확산할 수 있다라는 게 반론자 측의 입장입니다. 저비용 AI가 반도체 수요를 줄일지 아니면 AI 대중화를 앞당길지가 핵심이라고 하는데, 오늘 좀 시장에서는 AI의 투자를 줄이는 악재로 좀 해석을 하고 있는 듯합니다. 앞으로의 방향성도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다가 시장에서 또 부담으로 작용하는 게 중동 이슈입니다. 지난주부터 좀 중동의 노이즈가 시장을 좀 끊임없이 흔들고 있는 상황인데요. 주말 사이에 이란과 미국의 충돌이 더 격화가 되는 모습 나타났고요. 보복이 보복을 부르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이 이란을 대상으로 9일 연속 공습을 했고요. 요르단 기지에서 미군 3명이 사망하고 실종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번에 충돌이 더 격화될 것이다라는 그런 분석들이 더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폐쇄를 선언하면서 미국 언론에서는 미국과 이란의 휴전이 사실상 무너졌다, 끝났다라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유가의 급등세가 또 간밤에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브렌트유는 90달러 선을 돌파했고요. WTI 역시나 동반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는데요. 유가가 오르게 된다면 단순히 기름값만 오르는 게 아니라 공장들이 운용하는 비용들도 늘어나고 물류비도 상승하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물가에 대한 압력은 더 커질 수밖에 없고요. 이게 또 금리를 인상하게 만드는 금리의 부담 요소로 작용할 수 있게 되고, 결국에는 반도체 기업들, 기술주, 성장주들의 악재로 작용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게 되는데요. 지금 7월 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87%로 굉장히 우세하지만 9월과 12월로 가면은 금리 인상할 가능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미국의 2년물은 지금 4.18%로 추산되고 있는데, 2년물은 2년 안에 금리를 어떻게 인상할 것인지 그걸 좀 가늠할 수 있는 지표이기 때문에 4%가 넘는다는 건 1년 안에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시장에서는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라고 해석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금리에 대한 부담감이 오늘도 반도체 기업들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듯합니다. 그런데 외국인이 삼성과 하이닉스를 지속적으로 매도하면서 시장의 하방 압력을 가하고 있는데, 삼성과 하이닉스를 제외하고 다른 밸류체인 관련된 기업들은 매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7월 1일부터 16일까지 외국인의 순매도 규모를 보게 된다면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거의 7조가량 각각 좀 매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모든 반도체 기업들을 매도했냐?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외국인의 순매수 상위 종목을 보게 된다면 LG 이노텍과 한미 반도체, 현대차, DB하이텍, 리노공업이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로봇 피지컬 AI와 관련이 있고요. 나머지 4곳의 기업 역시나 반도체 소부장단에 엮여 있는 기업입니다. LG 이노텍은 AI 서버용 기판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고, 한미 반도체는 적층으로 쌓을 때 보다 더 정밀하게 쌓을 수 있는 TC 본도의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이죠. DB하이텍 역시나 기판 관련된 기업이고, 전력을 안정적으로 보낼 수 있는 그러한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입니다. 리노공업 역시나 테스트 소켓에 대한 수요 증가 기대감 속에 최근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 외국인 역시나 2,400억 원 이상을 순매수한 것을 보게 된다면 반도체 전반적인 분위기를 안 좋게는 보고 있는 건 아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고요. 반도체 안에서도 수익성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기업을 중심으로 선별적으로 접근하고 주가의 위치가 괜찮은 종목을 중심으로 지금 매수하고 있다라는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반도체 관련된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주요한 이벤트이기 때문에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22일 날 우리 시각 기준으로 SK 하이닉스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고요. 그 다음 날에는 GDP 발표가 있습니다. GDP가 또 어느 정도로 견조하게 나올지도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미국 기준으로 22일 날 알파벳, 테슬라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인텔의 실적이 발표가 될 예정이고요. 신규 실업수당 청구와 함께 PMI 지표까지 나오면서 지금 경기가 어느 정도 탄탄한지까지 확인해 볼 수 있는 여러 지표들이 이번 주에 대거 쏟아질 예정입니다. 과연 우리나라 미국의 경기가 버텨줄지 그리고 실적 발표하는 기업들이 어떠한 실적을 발표할지로 주목해 보시면 좋겠고요. 매출의 수치보다 더 중요한 게 캐펙스의 증가율과 클라우드의 성장률, HBM의 수요와 가격 그리고 재고 흐름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기업들이 추가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현금 흐름이 탄탄하게 받쳐주는지까지도 확인을 해보시면서 이번 주 변동성이 큰 장이 예상되는 만큼 반도체 기업들 한 걸음 떨어져서 이러한 수치를 확인하고 접근해 보시는 것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